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기 60페이지인가요? 예. 자, 지난주에 배운 게 뭐 있어요? 요거 배웠죠, 뭐. 자, 제적의 3요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 뭐예요? 지적 공부 등록.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또 지적 그러나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사실관계를 주로 한번 쳐봤어요. 뭐가 기억나요? 요거. 그렇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그럼 뭐예요? 6개가 기억에 떠올라야죠. 뭐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 표시가 권리의 사실이죠.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결정을 하나 붙여봤어요. 그러면 토지 결정은 뭘까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운 게 뭐예요? 용어죠. 용어. 영어의 정의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봤어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 뭐가 있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디 있죠? 지적하여. 그러면 지적 공부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영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도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한 3월달 모의고사 정도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놨다. 토지의 등록 단위, 뭐예요? 필지죠. 필지는 종된 토지의 주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그러면 양입지 제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에서 이제 배운 게 뭐예요? 첫 번째 뭘 배웠죠? 바로 지변에 대해서 배웠죠. 자,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놨었죠.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반지축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반지축. 자, 그러면 지번은 누가 결정하죠? 지번은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요?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예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때 X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진도 들어가 봐야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지금 부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팅하는 겁니다. 자, 그건 지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있네요. 그러면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 이렇게 나와있죠. 원칙. 안 나오네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월박에서 기득권 이렇게 이제 딱 격리가 돼야 되고. 자, 그럼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 자,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원용지는 공원이지. 자, 그러면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차장이지. 양식장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이지. 그러면 지목은 28개를 딱 정해놓은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지목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원칙,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예요? 정식, 지적된 임야들은 약식이죠.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A조건, 차문자. 그래서 마지막 절반번에 풀었던 게 뭐예요? 장차, 천원. 장이 뭐예요? 자, 장이 공장용지, 천원, 주차장, 하천, 유원지. 그래서 장차, 천원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정도는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나올 거고, 지번 간단하게 한 문제 나올 거고, 지목 간단하게 이제 한 문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말이나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뭐예요? 자, 오늘은 뭡니까? 60페이지.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오네.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경계와 관련돼서 나갈 때 자기가 스스로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요. 경계가 뭘까요? 지난주에 했듯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지적 공배에 등록한 선. 이게 뭐예요? 경계. 이렇게는 여기도 이제 점을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경계점 그러면 선의 굴곡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건 무슨 점이죠? 경계점이다. 자, 경계에서 그러면 한 3, 4월달 모의고사 정도 나올 수준 정도 출제된다면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거야. 요거는 여기 봐봐요. 뭐예요?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해놨어요? 국가가 정해놨죠. 그러니까 뭐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암기해야죠. 그러면 2달 전에 배웠으니까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테스트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중앙, 그쵸, 중앙. 또 밑줄 그러면 끝났고요. 자, 그러면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어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어디? 상단부. 그러면 해면 그러면 뭐예요? 최대, 만저희. 허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뭐예요? 안쪽, 바깥쪽. 바깥쪽 어깨선.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는 이제 경계 결정 기준을 지난달에 이제 암기 못했던 사람 이번에 딱 암기해놓고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 60페이지 가서 이제 정리를 자기가 스스로 딱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경계점이에요, 경계예요? 경계점. 그럼 툭 치면 선의 굴곡점 줄 쳐놓고 줄 한 번만 쳐놔요. 자, 바로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쳐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핵심 단어를 형광펜 쳐놔야죠. 선의 굴곡점 뒤에 쭉 가니까 또 무슨 형태죠? 그렇죠. 도의 형태로.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서 좌표라는 걸 형광펜 가나이죠. 모의고사 보면 도예와 좌표를 살짝 바꿔주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근데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포인트만 잡아 놓고요. 감각으로 우리가 익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지적도이며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앞에. 지적도이며도가 붙었죠. 공통점. 도면, 그러니까 도의 형태로. 그러면 그건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이죠. 그래서 좌표 동그라미. 그래서 뒤에 가면 뭐예요? 좌표 형태로. 그래서 한 3, 4월달 모의고사는 도예와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뭘 잡아야죠? 경계를 잡아야 되겠죠. 요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잘 봐봐요. 요거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눈을 암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A 필지, B 필지, C 필지. 그러면 요거는 누구 필지예요? A 필지잖아요. 필지. 요거는 뭐예요? B 필지. 요거는 뭐예요? C 필지죠. 여기에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여기에 뭐예요? 경계. 그러면 요거는 눈으로 익혀두면 되겠죠. 자, 경계를 하면 경계를 하면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여기에서는 장난을 치는 게 거기 필지별이라는 고개에다 형광펜 딱 까놔요. 필지별은 뭘로 장난칠까요?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뭐라고 써놨죠? 지행별. 그럼 지행별 그러면 X다 오다. X예요.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근데 직선을 곡선으로 건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안 틀리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직선은 곡선으로 건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포인트 하나 잡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봐봐요. 경계점하고 경계를 살짝 또 바꿔치기에 이렇게 해요. 경계를 하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이며도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경계점을 경계로 살짝 바꿔치기 하니까 그러면 경계를 또 뭘로 장난칠까요? 경계점이라 하면 이렇게 장난치니까 항상 그러면 나올 때 뭐부터 확인해야 돼? 경계점이냐 경계냐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늘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놓고, 가로 2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경계의 기능.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자,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의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 찾았어요? 경계 결정 원칙에 관한 원칙들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아마 방주에 요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를 딱 그려봐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게 경계야.
이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경계점 좌표죠. 요게 경계. 그러면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들은 몇 개가 있어요? 5개. 그냥 외우는 것보다 5개를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그럼 봐봐요. 한번 읽으니까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 그러면 경계 국정주의 줄 한번 써놓고 키워드는 국가. 첫 줄에 국가라는 걸 노란 형광펜을 딱 꺼놓으면 되겠죠. 그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요거는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래서 밑에 무슨 게 경계, 직선주의.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 뒤에 최단 거리를 이렇게 정리줄 쳐놓고 여기에다 어디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요 단자에다 빨갛게 형광펜 쳐놓으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장난칠까요? 최장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 자, 그러면 경계는 그러면 한 줄이 두 줄이 한 줄이죠. 요거 한 줄이지 두 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줄, 두 줄로 될 수 없죠. 경계는 나눠지지 않는다.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요거는 무슨 축이? X축, 요거는 Y축. 그래서 축적 정대의 원칙. 여기에서는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돼? 큰 축척, 큰 축척. 거기에다 이제 형광펜을 딱 넣으면 되겠네. 두 번째 줄, 큰 축척에. 자, 그러면 가로 열고, 요걸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써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놔요. 자, 500분의 1가. 자, 적어놨을 거예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자, 지적 도면에 500분의 1가. 자, 600분의 1이 있을 경우에. 자, 600분의 1에 따른다. 이렇게 줄 때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고 자기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지적 도면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경우에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죠. 왜 그럴까요? 큰 축척에 따르니까. 자, 어떤 사람은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큰 축척이 뭐예요? 요 600분의 1인 줄 착각을 하고 계셔요. 분모가 클수록 뭐예요? 대축척, 소축척. 서축척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600분의 1. 이게 틀렸죠. 몇 분의 1로 장난쳤어요? 500분의 1.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요거는 하나 적어놔라. 경계는 잡아당기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추가를 해요. 자, 동그라미 5번을 해서 자, 부동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딜까요? 요거죠, 요거. 도가 뭐예요? 움직일 동이죠. 경계는 잡아당기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 요거 하나는 별표 하나 놓고, 요걸 장난을 뭘로 장난치느냐? 지목의 결정 원칙으로 자꾸 장난을 쳐요. 지목 결정의 원칙이 아니라 뭐의 결정 원칙이다. 경계 결정의 원칙이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끝내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어차피 집에 가서는 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경계는 뭐에 봐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 경계는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정대의 원칙, 큰 축척, 작은 축척, 큰 축척.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부동성의 원칙. 뭐 집에 가서 무슨 복습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요 자체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거기 가로 4번에 가봐요. 경계와 좌표의 결정 찾았어요. 네, 그거는 우리 많이 했어요. 자, 봐봐요. 자, 첫 시간에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죠. 요거 몇 필지? 요거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 그러니까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거.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러면 나눴으니까 정량 나눴으니까 분할이죠. 분할은 지적 정량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만약 여기 이제 요렇게 됐다.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또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병은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거기 가로 5번에서 지상경계의 구분 찾았어요? 예,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또 가로 1번에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 옆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감초지문. 감초지문이 뭐예요?
늘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늘. 그냥 경계라는 독자형 문제가 나오면 요 지문은 그냥 유입이 돼요. 그럼 읽으면 되지.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이나 그 밖의 고액의 목표가 될 만한 그 점을 및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그냥 한번 읽어놓고 자 이번 여기 한번 보시죠.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이걸 뭐라고 그래? 지상 경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상 경계가 나오면 뭐에 새로 생기면 뭘 등록해야 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지상 경계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그럼 툭 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겠죠.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그 2번 지문이야. 어떻게 고쳤는지 봐봐요. 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작성 관리한다. 어때요? X 점 그러면 올해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걸로 장난쳤으니까 뭐요? 올해는 지적소관청을 뭘로? 시도지사로. 그래서 자 작년에는 이제 별표가 3개였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상경계점짜리 그러면 지상경계를 그 자리가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뭘로 빠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또 나올 수 있어. 올해는 어디를 장난칠 수 있느냐?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뒷장을 넘겨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온다고. 자 그러면 63페이지 가니까 거기 가로 6번 뭐가 나오죠? 지상경계 결정기준 나와있죠. 거기에 바로 별표 3개짜리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준이니까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서 툭툭 치고 나가면 되죠. 거기에서 1번 봐봐요. 높낮이 차이가 있대 없대? 없어. 없는 거기에다 행간편 끊으라고. 없으면 어디? 중앙. 있으면 하단부. 그러면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럼 2번 3번이 헷갈리니까 항상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앞에 이렇게 하나 숙제하라고요. 뭐라고요? 절상. 이렇게 얻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면 해면 수면 그런 뭐예요? 최대예요, 평균이에요? 최대. 그래서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자, 5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바깥쪽. 그렇죠. 제방을 잡아놓고 제방 그러면 안쪽이 바깥쪽이.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제가 이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중앙. 그냥 끝내버려요. 요번에 그러면 3월 말에 모의고사 나왔다. 틀리기만 해봐요. 틀리기만. 자 여기 봐봐요. 중앙. 그러면 여기 뭐예요? 하단부. 자 요렇게 절토됐다. 상단부. 그러면 해면 그러면 뭐예요? 최대 만저기. 호수는 세대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러니까 전 학원 모의고사에 10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9군데는 이게 나올 거라는 거야. 9군데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특히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면 거기 두 번째 줄로 가봐요. 맨 위에 두 번째. 다만 찾았어요? 예, 두 번째. 맨 위에 두 번째. 다만을 거기에다 빨갛게 행광편 쳐놓고 1, 2, 3줄 쳐놓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옆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가 읽을 때 이제 분명한 기준은 무슨 차이가 나타나는지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여기 봐봐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경계? 도산 경계에 따라줘요. 도산 경계.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경계에 따라줘요. 실제 경계. 이거는 그러면 무슨 상 경계죠? 민법상 경계가 돼. 민법상 경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요거는 어디에? 중앙. 요거는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요 중에서 실제 뭐야? 자, 그러면 소유권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을까요? 3개죠. 요거.
요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믹싱만 한번 해놓고 요거 한번 믹싱해놓고 그리고 공부 끝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합쳐볼까요? 그러면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그러면 요 적용은 요거 1, 2, 3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가서 1, 2, 3 경우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찾아봐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자가 다르대.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뒤에 소유권에 따라, 거기에다 또 행간편 딱 나와야죠. 그게 무슨 경계? 실제 경계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좀 일찍 와서 문제 풀어본 사람은 이거 문제 1번이구나. 오늘 문제 1번. 그럼 벌써 문제 1번 정답은 5번이구나. 벌써 그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활용을 못 해먹는다는 거예요. 요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도상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툭 치면 뭐예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요거는 무슨 경계에 따라서?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다음 중 경계,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을 설명한 것 중, 자, 소유권이 다른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1, 2, 3 이렇게 이제 항상 의미를 잡아놓고, 자, 박스 문제도 출제될 거 있고 지문으로도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이제 외워야 되겠죠. 요거 정확 본능적으로 하다 뭐 요거는 요게 이제 헷갈리니까 절상. 요게 자꾸 요거하고 헷갈려요. 나중에 공부가 짧기 때문에 이게 하단문가 여기에 상상문가. 그래서 요거 딱 해서 절상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자, 가로 7번 한번 가볼까요? 가로 7번에 지상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지상경계점의 경계점 표지 줄 쳐놔봐요. 경계점 표지만.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서 한번, 요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키워드는 분할이죠. 분할. 봐봐요. 분할이 키워드죠. 봐봐요. 몇 필지예요?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두 필지죠. 그럼 요건 뭐예요? 지상경계잖아. 그럼 여기에다 말뚝 받고 해야 되는 거야. 말뚝. 지상경계점 표지. 지상경계점 표지는 요렇게 생겼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놓고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써놨어. 그러면 요거 이제 뭐예요? 요건 이제 여기에다 박고 측량을 하는 거야. 측량을 하는 거. 그러면 콘크리트는 어때요? 박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도장 찍어 놓잖아. 어떻게? 빨간 걸로 이렇게 딱 찍어 놓잖아. 이게 바로 경계점 표지야. 그러면 논은 넓어요? 안 넓어요? 논 넓죠. 그럼 요거 박는다고 해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뭘 다 갖다 붙이죠? 깃발. 그렇죠. 깃발. 이렇게 해서 깃발. 빨간 깃발. 그게 경계점 표지라는 거야. 경계점 표지. 그러면 2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 도시개발사업 키워드. 또 하나는 분할이죠. 작년에 출제된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요 부분만 도시개발 시행한다고 생각해봐요. 분할했잖아. 뭐가 새로 생겼어? 지상경계. 그러니까 여기에다 말뚝 박아야 되잖아. 그게 무슨 표지? 경계점 표지. 아니 그거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그거는요. 그거는 외우고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한번 쭉쭉 읽으면 되고. 근데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에. 자, 뒷장에 넘길 게 반드시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가로 8번 별표 3개짜리. 8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기준.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물을 걸리게 읽어봐요.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이것도 하나도 사실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는 이제 5층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자, 봐봐요. 자, 그림을 4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온 글이 있네요. 요즘 기사는 되게 시끄럽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래서 난장판, 연예인 난장판이에요. 애들이 쉽게 돈을 버니까 그래. 쉽게 버니까. 그러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뭐 돈 좀 쉽게 번다고 해서 뇌물 먹이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또 뇌물이라고 그런다. 뇌물이라고 읽으면 뭐야? 하나도 공부가 안 된 거야. 뇌물은 뭐야? 불법 원인이야. 불법 원인급여 이거요. 그래서 이게 불법 원인급여야. 불법 원인. 제가 뭐 이 뇌물을 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공무원이 자꾸 달라고 그러네.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746조 단서가 나와 있거든. 그럼 불법 원인급여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어. 반사의 질서. 요거 뭐예요? 비읍. 불법 원인 급여. 비읍. 그래서 딴 데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네. 서울시에서 가장 흉측한 건물 뭐예요? 제1순위 사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요 건물이 이쪽에 철거가 돼버려서 이쪽에 자, 이쪽 부분이 철거가 되어버렸어요. 철거가 되어버리니까 한쪽 부분은 멀쩡하고 한쪽 부분은 철거되니까 어떻게 철근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녹이 쓸고 막 그러죠. 그럼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확정 판결은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자, 요 부분은 여기 한번 봐봐요. 요 부분이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 요거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요거는 밖에.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요렇게 분할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이제 2개 책상을 해놨네요. 자, 이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선이야. 요거는 안에 있고 밖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요쪽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뭐예요? 학교용지네. 학교용지는 보통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왜 그러면 요쪽 학교용지 안에 뭐예요? 담벼락이 집이 붙어 있죠. 그런데 전부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겠죠. 공공사업을 벌릴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가 숙문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고등학교 출신 안에 이런 학교가 있어.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 처음에. 저는 몰랐었어요. 학창 시절에 왜 담벼락이 학교 건물인가 그랬더니 지금 와서 배우고 보니까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이 뭐가 돼요? 20벽이 된 거야. 벽. 그렇죠. 벽이 된 거야. 벽. 자, 벽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컴플레인 들어오겠네. 100. 그렇죠. 벽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적으로는 없죠. 여기 무슨 판결?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 도시군 관리계획사, 무슨 사업? 공공사업. 그러면 자기가 이해했으니까 요거는 빨리 시험 문제 풀도록 속전속결로 암기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 암기 코드도 하나 만들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번의 확정 판결에서 줄 한번 꺼놔봐요. 확정 판결. 여기에서 중심키는 학. 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줄 쳐놓고 요거는 사에다 행강편. 자, 그러면 3번의 공공사업에서 공짜에다 행강편 줄 쳐놓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거기 2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 쳐놓고 도 동그라미 도에다 행강편 딱 넣으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1, 2, 3, 4 우리 암기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에다 써봐요. 학사공도라고 써놔요. 학사공도. 학이 뭘까요? 확정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래서 학사공도.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공공사업에서 몇 개 지목이 있는지 세어봐요.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어. 거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지목은 뭐냐? 유지.
유지를 형광펜 닦아놔요. 유지를 유언지로 장난친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공사업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우리 지목도 배웠으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도 써요. 학철수, 전재구, 유도 이렇게 해서 학철수, 전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몇 개? 8개. 선생님 저는 까먹었어요. 그럼 까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공통점은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들이야.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여기 봐봐요. 요한지. 용인에 가면 에베랜드가 있어요. 에베랜드. 에베랜드는 공공사업이에요. 삼성 거예요. 삼성 거죠. 그러면 유지는 뭘까요? 저수지잖아. 저수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유지, 공공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언지가 아니라 뭐요? 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다 봐봐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경계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에 응용을 못할 거고.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 어때요? 학교용지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다. OX. X죠. 그러면 여기 몇 자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8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 학교용지, 철도용지. 그러니까 아까 뭐야? 학철수, 전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도가 뭔데? 도로.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몰라. 어디에서 가지를 쳐서 분파가 나오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외울 게 2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중앙, 요거는 하단부. 아무 말이 없으면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희. 요거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네요.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럼 요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소유권. 한번 믹싱 한번 해놓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A적으로 된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학사공도 그냥 끝내버리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전재구 유도. 그러니까 그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작년 기출문제거든. 이제 자기가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닐 거라는 거야 사실. 저 칠판 세우고 있을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문제나 신경 써요. 자, 지난번처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1번은 뭐예요? 딱 보니까 약방의 감초 지문. 감초. 자, 그러면 이번에 해면 수면 줄 잡아봐요. 평균이 최대예요. 최대. 그럼 일단 X. 1번은 O, 2번 X. 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학정 판결, 학동그라미. 그럼 벌써 학사공도. 이게 생각나죠. 공하면 공공사업에서 몇 개? 8개 학철수, 전재구, 유도. 그러면 4번은 그러면 정답은 거기까지 읽으면 나와야 돼. 정답은 몇 번? 2번. 지난주에 푸른 문제풀이 연습 가르쳐줬죠. 그렇게 연습을 해두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4번하고 5번을 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암기가 덜 된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2번은 외울 필요가 있어. 4번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매매를 위해서 토지 분할 동그라미. 분할하니까 뭐가 생겨? 경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해올 것도 없어. 4번은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5번 지문은 봐봐요. 공유수면 매립재 제방 동그라미. 제방은 안쪽에 바깥쪽에.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요거는 제방 나왔으면 툭 치고 가는 거야. 어디로? 바깥쪽 어깨선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정도 수준이고 27회 나와도 계속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뭘까요?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야. 까먹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을 업시켜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몰라서 틀린다고 생각한다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린다. 앞으로는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렸다. 그거는 달라요. 까먹어서 틀린 거하고 몰라서 틀린 것은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는 앞으로 더 이상 해줄 것도 없어. 이제 100% 딱 해서 그럼 자기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뭐요? 리피트, 리바이벌 계속 반복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65페이지 가서 4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은 거기에다가 별표 5개. 면적은 별표가 5개예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거고 면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뭐예요?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 꼭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면적과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잡을 거는 뭐예요? 이 부분에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면적. 자, 읽어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에 더 초점. 근데 요것도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요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두 번째 무슨 처리가 있죠?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이 거수 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요거는 약간 예가 수반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오입을 하죠? 4사오입이 아니라 뭐예요? 5사오입법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5사오입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문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측면에서 딱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면적을 몰랐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몰라서 틀린 거지. 딴 거 몰라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면적. 그럼 물음표를 하나 붙여볼게.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자, 수평면상의 넓이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0명 중에 9사람이 틀리는 게 있어요. 봐봐요. 면적이란 이걸로 내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성격이 덜렁덜렁 된 분들이요. 자, X요. X. 어디가 틀렸어요? 자,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 거기에 평자에도 행간편 한번 가나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마음에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빨간 거 하나 딱 쳐놓고 이렇게 줄 쳐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다. 몇 차원? 2차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해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의 단위는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것도 한 번만 읽으면 되잖아. 평이 뭐예요? 이게 척간법이라는 거야. 척간법. 척간법. 자, 우리 돼지고기는 뭐예요? 돼지고기는 몇 g이 한 건? 몇 건이 한 건이에요? 600g이 한 건이죠. 600, 한 건, 두 건. 이렇게 최소는 400g이죠. 이게 척간법이잖아. 그러면 면적은 뭐예요? 평을 뭐로? 미터법으로 환산한다고 해봐요. 미터법. 그럼 면적은 뭘로 나타나죠? 제곱미터로 나타나잖아. 그럼 별 어려움도 없잖아. 면적의 단위. 자, 평을 뭐로? 미터법으로. 그래서 두 번째 제곱미터로 등록하고 그것만 뭐 잡아놓으면 되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그거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요. 저 알아보기 평가 제곱미터의 면적 환산 찾았죠? 한 평은 얼마예요? 3.3이죠. 3.3. 121분의 400. 요거는 어디에서도 나와요? 중개사법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한 평은 엄단다. 3.3이다. 자, 근데 이제 가로 3번의 면적의 결정 건수 처리 545입 우상기상법 거기에다 뭐예요? 별표 새겨놓고 오늘 완전히 이거는 끝내버리자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후퇴를 하지 말고요. 자, 그 밑에 그러면 뒷장에도 한번 가보죠. 자, 66페이지 뭔가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 처리가 교과서로 기본서로 먼저 나왔으니까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 옆에. 자, 그럼 봐봐요. 자, 600분의 1 분모 2배 얼마예요? 1200분의 1 얼마예요? 2400분의 1 요거 얼마예요? 1000분의 1 요거는 뭐예요?
3000분의 1이죠. 분모를 2배 하면 얼마? 6000분의 1.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써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지적대 일반 축적은 얼마죠? 1200분의 1. 그러면 이건 지적도가 사용하는 축적이죠. 그럼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몇 가지? 두 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이제 잘라봤으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자. 이쪽 공통점. 100단위. 여기는 1000단위. 요거는 뭐예요?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그러면 요 사이에다 하나 적어놔야죠. 대축적은 요렇게 기준을 마련해놨어요. 0.01, 0.01이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요 첫째 자리까지 것수를 맞춰라. 그러면 것수를 0.1 제곱미터까지 것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요 그러면 1000단위 축적은 0.1이라도 얼마로? 1 제곱미터로. 요거는 자연수로. 자연수로. 요거는 뭐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제곱미터 한 자리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0.01 이상이라도.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워야죠. 대축적은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 100단위 축적도 첫째 자리. 그러면 1000단위 축적은 어디로? 자연수로. 그렇죠. 자연수로.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대축적부터 처리하러 가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평균 정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87.76이다. 그러면 얼마죠? 평균 학창시절 때. 87.8 이렇게 되죠. 요거는 87.74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87.7. 그러면 87.7, 자, 75다. 그러면 얼마죠? 87.8 이렇게 되죠. 무슨 오입했어요? 4452번 했죠.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했었죠. 4452번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면적을 봐봐요. 123.45다. 그럼 123.45다. 필적 면적을 측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4452번 한번 해봐요. 4452 얼마죠? 123.5 이렇게 나오죠. 요거 4452번 하니까 얼마요? 123.4. 여기는 그러면 246.9. 요거 더 하니까 246.8.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옆쪽이 더 커죠. 얼마나 커요? 0.1. 그러면 두 필지만 해도 0.1 차이가 나타나죠. 허수가. 그러니까 전 국토로 하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52 포기. 무슨 오입? 5452. 그러면 5452은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5로 끝날 때. 요거는 뭐예요? 홀수의 짝수예요. 학수 버려라는 규칙을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 4. 그러면 얘는 얼마나 손해봐요? 0.05를 손해보라는 거야. 약간. 요 사람은 그러면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123.4. 그렇죠? 다니까 246.8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얼마나 이익 봤어요? 0.05. 요 사람은 0.05. 그러니까 이게 안분하자는 거야. 안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허수가 발생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그 말하는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4452을 포기하고 5452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 그러면 짝수네요. 짝수는 버리고 요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러면 요거는 홀기야. 그래서 읽어봐요. 우사기상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오사오입하고 요거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요거는 홀수. 짝수는 죽이고 홀수는 올려주라. 그러면 뭐 이거는 몇째 자리가 기준이에요? 둘째 자리만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요.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확실히 이제 끝내요. 자, 그러면 요거 100단위 축적해서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5를 초과했잖아. 5를 초과하면 요 앞에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라는 거야. 얼마예요? 123.5가 되는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째 자리가 5만 끝났을 때만 신경 쓰면 돼. 5로 끝났을 때만. 그럼 요거는 봐봐요. 123.447이다. 둘째 자리를 기준하니까 5야 4야? 4 미만, 5 미만이니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3.4가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끝날 때만 조심해? 5로 끝날 때만. 그럼 122.4, 122.15다. 이렇게 한번 나타나오죠.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아, 별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야? 122.2. 이거 둘째 자리만 끝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는 봐봐.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이야. 그럼 123.5야. 5로 끝났잖아요. 그죠? 요거 첫째 자리 기준 했으니까 5를 앞에 홀수에 짝수에. 홀수. 그러면 124. 그럼 122.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자, 2의 홀수. 자, 짝수의 홀수에. 짝수. 그럼 얼마야? 122. 그러면 122.51이다. 근데 봐봐요. 첫째 자리를 기준하는데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여기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얼마? 123.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어려워해. 그러면 요거. 그럼 만약에 122.447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첫째 자리가 기준이잖아. 첫째 자리가 4야, 5야? 4죠. 그럼 버려. 얼마다? 122. 그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세울 때 그러면 뭘 기준을 세워야 돼? 대축적은 소수. 첫째 자리. 그러면 천단위 축적은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요거는 둘째 자리.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연수로. 요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게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 그럼 좀 이따 그러면 우리 두 문제를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럼 앞으로 가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다시 이제 책을 읽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 면적의 결정 및 거수 처리. 가로 안에 무슨 오입? 오사 오입. 그러면 거기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우사기상법. 거기 나와있죠. 우사기상법은 여기 봐봐요. 이건 짝수야 홀수야?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말이야. 오사 오입. 자, 그러면 원칙은 도면이 축척이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역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 요거죠, 요거. 그러면 봐봐요. 몇 미터? 1제곱. 그럼 기억가서 1제곱미터 단위 줄 쳐놓고. 자, 그럼 링을 한번 보죠.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가수가 있는겨 0.5제곱 미만이 돼 버리고 0.5를 초과하면 올리죠. 가수가 0.5 딱 잘라줬어. 그러면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만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요 뒤끝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오사오이법이라는 거야. 무슨 기상법? 우사기상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축척이 1200분의 1, 1600분의 1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등록하는 지역. 그러면 기억은 어디가 포인트? 0.1. 리언 가수는 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고 디귿 가수 거수가 0.05일 때 그 안에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무슨 오입? 오사오입.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틀려요.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거 자 100단위는 0.1 1000단위는 1.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가 기준이야? 둘째 자리.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로 끝나줄 때 앞에 0 또는 짝수만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짝수는 에러와 안 에러? 안 에러워. 붙여주면 삼각관계가 돼. 떼어버려. 홀수는 에러와 안 에러? 에러와 붙여줘.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우사기상법. 무슨 오입? 오사오입. 이제 마무리 확실히 져야 돼. 정답은 우리 수강생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요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마무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가로 4번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 측정의 대상. 반대해서 가면 아닌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거기 가로 4번 옆에다가 자, 우리 이것도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옆에 공간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자기가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자, 거기 제목은 이렇게 써놔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옆에 좌측 방지에다가 첫 번째 몇 개 이제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서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옆에다가 딱딱 한번 적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당연히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요 두 개만 조심하면 되겠죠. 요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딱 해놔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이에요? 신수동. 요 신수동이 뭘로 바뀌었죠? 대흥동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대흥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읽어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나 찾아냈네요. 자, 여기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번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대각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봐봐요. 세 개 저절로 나오네.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합산해주면 되니까. 자, 요거는 도면이라고 써놔봐요. 요거는 도면이야. 도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죠. 근데 지적 공무원이 딱 보니까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 좌표하고 요걸 비교해 봤더니 경계점 좌표가 뭐예요? 잘못 그려져 있어. 경계점 좌표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겼어. 경계점 좌표는 일치하는데 잘못 요렇게 옮겼어요. 요렇게 한 필지가 그대로 면적의 변동 없이 요렇게 옮겨와서 뭘까요? 이게 위치 정정이지. 그러면 위치 정정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예요? 경계점 좌표가 잘못돼서 면적은 변동 없이 경계점 좌표만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필지를 이쪽으로 옮겼죠. 읽어봐요. 위치 정정.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요거는 요거를 생각해봐요.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두 필지죠.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가 이렇게 잘못 불합리해서 옮겨왔죠. 경계가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요때는 청량하겠죠. 경계 정정과 위치 정정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앞으로 경계 정정과 위치 정정을 골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첫 간법은 한평이죠. 한평은 얼마? 3.3이죠. 그럼 100평을 계산해봐요. 330. 그럼 첫 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 뭐예요? 청량. 이거 청량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경계, 복원.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청량해서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경계, 복원, 청량은 굳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경계를 찾아가는 거니까. 있는 경계를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게 경계, 복원, 청량이거든. 경계, 복원, 청량 면적 책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현황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는 거야. 우리 형님들이 앉아있는지 한 필지라고 해놓고 한 필지. 근데 자꾸 졸아.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죠. 그러니까 잘 앉아있는지 현황 파악하는 게 지적 현황 청량이야. 그럼 뭐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A가 있어요.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졸고 있어. 그럼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죠. 면적 적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가로 4번엔 8번을 들어가 봐요. 8번.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줄 쳐놔봐요. 자, 근데 거기 꼬리표가 뭐가 붙었는지 봐봐요. 단 면적 적정이 수반되는 경우 요때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정리가 다 됐네요. 자,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읽어볼래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치 정정, 적감법을 미터법으로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하지 않죠. 자, 원칙적으로 이 두 개. 그래서 여기가 특별 관리하셔야 돼. 이 두 개를.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에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을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자,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줬어. 검사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실제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요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밑에다가 검사 청량 X라고 써놔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이 부분이 올해 또 지적 청량의 부분에서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읽어봐요. 형에다 형광펜, 경에다 형광펜. 그래서 읽어봐요.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예뻐. 이뻐면 통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이제 현경 기억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경이라고 왜 외워야 되느냐? 지적 확정 청량이 있거든. 지적 확정 청량을 요걸로 살짝 바꾼단 말이야.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확정 청량, 검사 청량이 제외된다. 어때? X. 확정 청량이 아니라 현황 청량이야. 읽어봐요.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오케이.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복습 좀 한번 해보죠. 면적이랑 수평 연상의 넓이 몇 차원지죠? 2차원지죠. 그러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요거 보고 이제 상상하면서 그러면 뭐 있어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제목 변경, 합병, 이치 정정, 적감법에서 미터법으로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A적으로 청량합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 청량을 안 하니까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무슨 오입이자? 오사, 오입. 오사 기상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기준은 항상 뭐예요? 대축척, 서축척. 100단위, 1000단위. 0.1 100단위는 저 1000단위는 뭐예요? 1제곱미터. 자연수로 나타내는 거. 그러면 가서 오른쪽 확인 문제 마무리 짓고 자 시작을. 자 금방 나오죠. 몇 분의 1? 600분의 1. 일단 600분의 1을 줄쳐놓고 가야죠. 그러면 요거는 소수. 그러면 면적 등록 단위가 얼마예요? 0.1. 그러니까 325.551이네. 그럼 둘째 처리가 기준이죠. 근데 마침 이거는 뭐 신경 안 쓸 필요도 있네. 5를 초과했죠. 홀수 짝수 볼 게 없죠. 아마 얼마예요? 325.6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려야 되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본인 틀려는. 이런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 뭐예요? 우리 고등학생 뭐예요? 자식분이 틀려가지고 뭐 한 대 쳐야 돼 말아야 돼? 쳐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예요? 이번 시간에 몇 문제냐? 최소 2문제 이상이야. 그러니까 최소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뭐 배웠어요? 시작할 때? 경계. 그 다음에 끝나고 면적. 그럼 여기 봐봐요. 정황 아주 좋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여기는 하단부, 여기는 뭐예요? 상단부. 하면은 최대 만저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뭐예요? 안쪽, 바깥쪽, 어깨선.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소유권에 따라서, 즉 실제 경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관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돼야 안 돼. 대, 학사, 공도. 공공사업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렇게 딱 잡아놓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이제 생각을 자기가 연습을 해놔요. 특히 생각을 하되 저절로 나오는데 요 두 개는 자꾸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단수 처리, 거수 처리. 100단위는 0.1. 그렇죠. 1000단위는 1. 그래서 5로 끝났을 때 앞에 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면 돼. 그렇죠. 0.5를 초과하면 0.5 미만이면 버리면 되고 0.05로 끝났을 때 앞에 홀수만 올리고 짝수는 버리고. 그게 무슨 기법? 오사, 오입, 즉 우사, 기상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에 요거 두 문제에서 3문제 마무리된 거니까 그 부분에 까먹지 않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